안녕하세요. 강의교 이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120페이지의 민간임대법에 관한 주관식 문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무엇이란 일반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택을 말한다. 일반 임대사업자란 말과 4년 이상 임대 의무기간 고려하면 단기 임대주택이죠. 여기 일반 임대사업자는 1호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임대하는 자를 일반의 임대사업자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들이 공급하는 임대택은 준공공임대택과 단기 임대택이 있는데 단기 임대택의 경우는 임대 의무기간을 4년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민간임대택의 건설 공급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법과 건축법 그리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어 놓습니다. 종전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주관식 문제로 과거에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 그대로 한번 확인해 놔야 됩니다. 3번입니다. 등록 신청부터 과거 몇 년 이내 임대택 사업에서 부도 발생 사실 있는 자는 임대사업자 등록할 수 없다. 결격 사유에 관한 사항으로 등록 신청일부터 5년 이내 임대택 사업에 부도 발생 사실 있는 자는 임대사업자 될 수 없죠. 그래서 5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 잠깐 구분해 주실 것이 있는데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 관리하는 것을 민간 임대주택의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 임대를 건설하는 자를 임대사업자라 표현하고 저 임대사업자와 관련되어서는 시, 군, 구청장에게 등록한 때 임대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임대사업과 관련된 등록은 임의 규정이고 등록 관청은 시, 군, 구청장이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등록 대상, 등록 형태에 대해서는 크게 기업형 임대사업자와 일반 임대사업자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일반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1호 1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임대하려는 때 시, 군, 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고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민간 건설 임대를 공급하는 때는 300, 민간 매입 임대택을 공급하는 때에는 100호 이상인 때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형 임대사업자와 관련된 등록 요건과 관련되어서는 건설 임대택의 경우는 300, 매입 임대택의 경우는 100 이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공급하는 임대택 종류에 따라 기업형, 준공공, 그리고 단기 임대택으로 각각 구분하여 공급하게 됩니다. 그 요건과 관련되어 우리 방금 보셨듯이 기업형 임대사업자와 일반 임대사업자의 등록 요건에 관한 사항 구분해 놓으시고 결격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임대사업자 될 수 없죠. 그래서 그 결격 사유와 관련되어서는 등록 신청일부터 5년 이내 민간 임대택 사업에서 부도 발생 사실이 있는 자는 임대사업자 등록할 수 없다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법을 위반하게 되면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데 특별히 거짓 부정한 반부로 등록한 때에는 필수적 취소 사항이지만 그 밖에는 임의적 취소 사유입니다. 이들이 등록하고 민간 임대택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 민간 임대택의 취득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임대사업자의 등록 취소 가능했었습니다. 특별히 주택을 직접 건설하여 민간 임대택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 건설 사업, 기업형 임대택을 직접 건설하건 또는 30세 이상의 민간 임대를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라면 등록한 날부터 6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하면 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 사유이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건축 허가 받고 민간 건설임대택을 건설 공급하는 경우는 등록한 날부터 4년 이내 취득하지 아니한 때 등록 취소 사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 매입 임대택의 경우에는 분양 계약 체결한 때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후 3년 이내 취득하지 아니한 때 등록 취소 사유이며,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면 3개월 이내 취득하지 아니한 때 임대사업자의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여기 분양계약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의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되어 사업체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을 말하는데, 이 분양계약 체결하게 되면 보통 2년 6개월 또는 3년 안에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고려하여 3년이라는 기간 정해놓고 있고, 반면에 매매계약이라고 하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주택을 소유권을 취득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러한 때는 3개월 이내 민간 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않은 때 임대사업자의 등록, 취소, 말소 사유가 된다는 점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3과 관련되어서는 결격 사유에 관한 사항으로 5년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4번입니다. 사업체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누구에게 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으로 기업임대사업자에게 전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공급 대상의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배제된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임대주택 건설과 관련되어 임대사업자가 주택법이나 또는 건축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주택 공급과 관련된 특례 사항으로서 정책적 지원 제도를 우리가 살펴보셨습니다. 특별히 국공유지에 대한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셨는데, 여기 국공유지 우선 공급과 관련되어서는 국가 등이 소유한 토지를 매각하게 되었을 때 민간 임대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급과 관련되어서는 임의 규정입니다. 이렇게 국공유지를 공급하기에 있어서 그 공급 방법과 관련되어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택지 개발 사업에 따라 택지를 조성하게 되면 조성한 택지 중에 3% 이상을 임대택 건설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종전 부동산, 여기 종전 부동산은 혁신도시 사업을 통해 지방으로 기업체가 이전하는 곳을 말합니다. 이러한 종전 부동산을 기업형 임대택 건설하는 자, 일정한 자격 제한하고 공급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급받았다고 하면 민간 임대택을 건설해야 되는데, 공급받은 날부터 2년 이내 민간 임대택의 건설을 하지 않다면, 착공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는 판매 대상이고, 착공 통보는 1년 6개월 내 없었을 때 촉구 대상이며, 2년 내 착공 통보가 없었다고 하면 판매 대상이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우선 공급입니다. 주택 우선 공급과 관련되어 본문 표현 속에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 주택 전부를 기업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는데, 공급 대상인 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 정유택이 배제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자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만 주택 전부 통째로 공급하는 것이죠. 그리고 간선시설 설치와 관련되어 분양되는 주택단지보다 임대주택단지에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 제도와 관련되어 공익사업시행자 지정제도가 있었습니다.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시행자로 임대사업자가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도의사에게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지정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익사업시행자 지정한 자는 누구이다? 시도의사이다. 이들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100호, 100세대 이상 건설하는 경우로서 사업 예정지의 80%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사용권을 확보한 때 시도지사에게 공익사업시행자 지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택 건설과 관련된 정책적 지원 제도 저 정도를 한번 확인해 놨습니다. 5번입니다.
빈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용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 관리업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인, 임차인의 권리 보호 위해 보증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주택임대 관리업자 중에 보증상품에 가입할 자는 자기 관령 주택임대 관리업자입니다.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할 목적으로 임대료 3개월분 이상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해야 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목적으로 자기 관령 주택임대 관리업자는 임대보증금 전액 반환할 수 있는 보증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 관령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잠깐 구분해 줄 게 있습니다. 여기 임대사업자와 비교되는 것으로서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있습니다. 여기 주택임대관리업과 관련되어서는 시, 군, 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시길 임의적 등록 대상과 필수적 등록 대상을 구분하게 되었을 때 자기 관령 주택임대관리업의 경우는 100 이상이면 주택임대관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탁관령 주택임대관리업자라고 하면 300호 이상을 위탁받아 임대하는 때 필수적 등록 대상이었습니다. 등록 요건과 관련되어서는 자기 관령은 자본금 2억 원, 위탁 관령은 자본금 1억 원 이상일 때 전문인력 2명, 1명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등록한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취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구분해 주셨는데, 중격 제외시킨다는 것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임대택의 임차료 징수와 그리고 임대택 관리 등에 관한 사안들을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주된 업무 사항으로 정해놓게 됩니다. 중격은 배제된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임대관리업과 관련된 특징으로 자기 관령 주택임대관리업자로 등록한 때 위탁 관령 주택임대관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자기 관령 주택임대관리업에 있어서는 보증상품에 가입해야 되고, 그리고 임대사업자로 의지한다는 점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법을 위반하게 되면 등록 말소 가능한데, 그 중에 필수적 등록 말소 사유에 대해서는 3가지 사항으로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거나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처분 받은 경우로서 영업정처분 기간이 12개월 초과하는 경우에는 필수적 등록 말소 사유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등록증을 대여한 때 필수적 등록 말소 사유이죠. 주택임대관리업은 작년 같은 경우 관리실무에서 시험 문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관계 법규 시간에 다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관련된 내용을 살펴놔야 될 겁니다. 6번입니다. 공익사업자 지정받은 임대사업자가 주택법에 따른 무엇을 받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공직법상 사업 인정받으면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더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시점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받은 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공직법상의 사업 인정받은 것으로 봅니다. 앞서 공익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되어 제가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공익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은 시도이사에게 해야 되고, 그 요건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100호, 100세대 이상 건설하는 경우로서 사업 예정지의 80% 이상의 토지를 소유했거나 사용권을 확보하면 공시법에 의한 토지를 강제 수용하기 위해 시도지사에게 공익사업시행자 지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 시도지사라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놓습니다. 7번입니다. 기업형 임대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 고지된 때 국토의 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지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기업형 임대택 공급촉진지구 효과와 관련되어 도시지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지된 것으로 본다.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업형 임대택 공급촉진지구 지구 지정
지정권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의사가 공급촉진지구의 지정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 요건과 관련되어 면적 요건에 관한 사항 기억해 주시는데, 도시지역의 경우는 5천, 도시지역을 제외한 비도시지역은 원칙적으로 10만 제곱미터 이상, 다만 예외적으로 도시지역에 인접해 있거나 도시지역의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 그 단위 면적 2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죠. 지정되게 되면 촉진지구의 개발 사업을 방해할 수 있는 각종 개발 행위에 대해서는 시군 구청장의 허가 대상이었습니다. 재난 복구를 위한 긴급한 행위의 경우는 예외 인정했고, 도시적 및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의제한다는 것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해제 사유와 관련되어 기업형 임대 건설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지구 지정 고시부터 2년 이내 지구 계획 승인 신청하지 아니하면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해제할 수 있다는 점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자와 관련되어 지정권자가 사업 시행자 지정하는데 촉진지구 안에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 50% 이상을 소유한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공급촉진지구의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가기관이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게 되면 이들은 촉진지구 안에 사업 시행만 전담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들은 지구 계획을 공급촉진지구 지정고시부터 2년 이내 수립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는다고 하면, 승인 신청하지 않는다면 해제 사유죠. 그리고 이 지구 계획이 승인되게 되면 기업형 임대 공급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 그 중에 수용에 관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촉진지구 안에 토지의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받아 토지 수용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개발 제한 구역의 해제, 제한할 수 있죠. 그러한 부분들을 각각 살펴놓습니다. 8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간 숫자 순서대로 쓰시오. 시행자는 촉진지구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자의 동의받은 경우 나머지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공급촉진지구와 관련된 수용 특별 요건으로서 3분의 2, 2분의 1 확인해 놓습니다. 9번입니다. 임대사업자가 민간 임대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무엇을 사용하여야 한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표준 임대차 계약서는 임대택을 임대사업자가 공급하게 되었을 때 임대사업자, 임차인 사이에 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계약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것이 표준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 임대차 계약서 의무 사용 대상 요식행위에 해당된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깐 구분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택을 제공하게 된다면 임차인 자격과 관련되어서는 제한이 없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임차인 결정되었을 때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표준 임대차 계약서 내용과 임대 조건에 대해서는 상호 구분해 놓으시는데, 현재 임대 조건과 관련되어서는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민간 임대법에서는 임대료라 하고, 임차인이 임대택을 사용하게 되었을 때 그 임대차 계약 기간, 그리고 민간 매임택과 관련되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대출금, 그리고 오피스텔과 관련되어서는 임차인 정보, 이 네 가지를 임대 조건으로 정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 체결한 날부터 3월 이내 임대 조건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조정 공고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저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임대 조건 신고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임대 조건 신고와 관련되어서는 임대차 계약 체결한 날부터 3월 이내 임대 조건 신고하며 저 신고 내용에 대해 10일 이내 임대 조건 신고 증명서 발급해야 한다. 사실 이러한 임대 조건이 신고된 이후에 해당 임택에는 임차인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조건과 관련된 처리 절차 저렇게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10번입니다. 임대사업자는 민간 임대택이 300세 이상의 공택에 해당되게 되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 위탁하거나 자체 관리해야 한다. 자체 적어놓으시면 됩니다. 민간 임택의 관리 방법에 있어서는 그 세대수가 300세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 집중 난방 방식인데 자체 관리, 위탁 관리 대상이 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자체 관리를 시행하게 되면 시, 군, 구청장에게 일정한 장비, 인력을 갖추어 시, 군, 구청장에게 인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1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택에 대한 국민의 정보, 접근을 쉽게 하고 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대택 정보 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 임대택 정보 체계 적어놓습니다. 주택법에서는 공택관리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고 민간임대법에는 임대택 정보 체계가 있는데 둘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운용하는 것이죠. 12번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입주 예정자 과반수 입주한 때 입주 예정자 과반수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 무엇과 임차인 대표 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입주 현황과 임차인 대표 회의 구성 가능하다는 것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구분해 줄 것이 있는데요. 임대택법에서는 임대택 관리에 관한 사안들을 현재 다루게 됩니다. 특별히 민간 임대법이라고 하는 공법 규정에 따라 임대택을 관리하게 되었을 때 그 세대수가 300세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 집중 난방 방식일 때 자체 관리, 위탁 관리 대상이고 임대사업자 스스로 관리하는 것을 자체 관리라고 주택관리업자에게 맡기는 것을 위탁 관리랍니다. 특별히 자체 관리 시에는 시, 군, 구청장의 인가 필요하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임대사업자가 임대택 단지를 관리하게 되면 관리, 형태 등에 관한 사안들을 우리가 살펴주시는데 관리비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주택법에서는 강행 규정이 된 것이 임대법에서는 임의사항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9가지 관리비를 법에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법과 차이점을 구분해 놓는 것이 필요한데 위탁관리 소요 없죠. 수선유지비 서로 차이 난다는 것 기억하시고 납부 대행 항목과 관련되어 주택법에서는 9가지지만 임대법에서는 6가지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수도, 가스, 지역 난방, 정화조, 생활 폐기물. 반면 주택법에서는 입주자 대표 운영비와 건물 전체에 대한 보험료 그리고 선거 관리원의 운영 경비 9가지를 두고 있지만 임대법에서는 6가지만 정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법에 두고 있는 임차인 대표 회의는 임의기구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건물 전체에 대한 보험료는 임대사업자 소유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비용 부담해야 되죠. 그리고 임차인 대표 회의의 구성이 임의사항이라고 하면 동별 대표자 등을 뽑기 위한 선거관리원의 구성 임의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3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 대행 항목에서 배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리비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 외부 회의감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부 회의감사와 관련되어서는 주택법과 달리 임차인 대표 회의가 요청하거나 임차인 총수의 과반수 요청한 때 외부 회의감사 실시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놓습니다. 주택법에서는 10분의 1,
10분의 1 이상 요청한 때 외부의 감사 가능했죠. 그래서 회계감사와 관련된 요건, 차이점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특별 수선 충당금, 주택법상 장기 수선 충당 혐의였던 것을 특별 수선 당금으로 달리 표현하게 되는데 그 적립 대상, 주택법과의 차이점 구분해놔야 됩니다. 임대법에서는 300 승강기 중앙 집중 난방 방식의 임대택 공택에 임대사업자는 특별 수선당금을 적립하게 되는데 적립료율은 표준 건축비의 10,000분의 1. 적립 시기는 사용공사 후 1년 경과날이 속한 날에 매월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용에 있어서는 시군 구청장의 동의 받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단지에는 임차인 대표 회의를 둘 수 있는데 임의 기구라는 것 기억하시고 일정한 동별 대표자를 뽑아 저 동별 대표자 중에 임원,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 감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 딱 3명입니다. 그러면 동별 대표자도 몇 명 이상 뽑아야 된다? 3명 이상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각각 1명 준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동별 대표자와 관련되어서는 임차인 대표 회의 구성에 있어서 동별 대표자 자격과 관련되어 최초 구성에 있어서는 거주 기간의 특례 인정했던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일 현재 당해 임대택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차인 동별 대표자라지만 최초 구성 시에는 6개월 거주 기간 특례 인정했죠. 그리고 이 임차인 대표 회의는 주택법과 달리 의결 기구가 아니라 협의 기구입니다. 임차인 대표 회의 소집에 관한 사안으로 5일 전에 통지해야 된다. 그리고 협의 대상, 임대사업자 임차인 사이에 직접 관계된 사항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데 특별히 관리규약의 제정, 개정은 임대사업자가 결정하는 겁니다. 임차인 대표 회의에서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관리비의 징수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임대택에 대한 하자 보수에 관한 문제가 있다면 협의 사항이지 임차인 대표 회의의 최고 의결 사항이 못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12번 입주 예정자 과반수 입주한 날부터 30일 내 입주 현황과 임차인 대표 회의 구성할 수 있다. 별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현황이라는 말 확인해 놓습니다. 민간임대법에 대한 주관식 문제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